아니 기초연금이 올해부터 6%나 오른다더니 내 통장에는 왜 그대로 들어오는 거야? 뉴스에서는 크게 떠들던데 정작 내가 받는 금액은 변함이 없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연금과 세금 업무를 맡아온 세무사 이규식입니다. 말씀드린 사례는 지난달 제 사무실을 방문하신 68세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사실 한둘이 아닙니다. 뉴스에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 이상 오른다고 크게 다루지만 정작 어르신들 통장에 들어오는 기초연금은 그대로여서 의아해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는 것과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이 오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헛된 기대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놓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2026년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 뿐 아니라 최대 금액을 빠짐없이 받는 방법과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30년 동안 현장에서 확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숨은 팁까지 공개할 예정이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년에 기초연금이 개정될 때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업계의 비밀 정보 계속 챙겨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부터 알려드릴게요. 2026년에 실제로 기초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기준 연금액은 약 35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금액인 34만 2,510원에서 약 7천 원 정도 오르는 수준이죠.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6% 넘게 오른다고 그렇게 크게 이야기했는데 왜 실제 인상폭은 2%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과 기초연금 인상률이 서로 다른 계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의료급여 같은 다른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고요. 기초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결정됩니다.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2.1%로 예상되기 때문에 2026년 기초연금도 이 정도로 오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언론 보도만 보고 기대하기보다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준 연금액이 35만 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그 금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감액 제도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35만 원이 아닌 28만 원씩 부부 합산 약 56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달에 14만 원씩 손해를 보는 셈이라 억울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52만 원 이상 받으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분일수록 불리해지는 아이러니한 제도죠. 셋째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았을 때 총소득이 수급 자격 기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식인데 실제로 영향을 받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단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답글로 팁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선정 기준액이 크게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2025년 단독가구 기준이 월 228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약 244만 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부부가구는 365만 원에서 무려 390만 원 정도로 오르게 되죠. 이게 단순히 숫자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는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도 내년에는 수급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상담해본 바로는 예금이 조금 있거나 소규모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어 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 고객이신 이윤숙 할머니가 계십니다. 작년에 신청했을 때 소득 인정액이 235만 원으로 계산돼서 고작 몇만 원 차이로 탈락하셨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니 당당히 수급 대상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 기준 완화 덕분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내 소득 인정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는 거예요. 이 금액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아예 신청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계산법이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알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월소득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월 112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70%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실제로는 약 61만 6천 원만 계산에 들어가는 거죠. 이 제도 덕분에 나이 들어서도 일을 이어가려는 어르신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갑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받는 금액 100%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고 예금이자나 임대소득도 마찬가지로 전부 반영됩니다. 재산 계산도 중요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모든 재산을 합친 뒤 대도시 기준으로 일반 재산은 1억 3,500만 원,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빚이 있으면 그것도 빼줍니다. 그 다음 남은 금액에 연사 %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소득 환산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김영철 어르신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2억 원, 예금 3천만 원, 주택담보대출 5천만 원이 있는 경우 일반 재산에서 공제액을 빼면 6,500만 원, 금융재산에서 공제액을 빼면 1천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빚 5천만 원을 차감하면 순자산은 2,5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환산하면 약 8만 3천 원이 재산에서 나오는 월소득이고 여기에 국민연금 60만 원을 더하면 총 소득인정액은 68만 3천 원이 됩니다. 244만 원 기준보다 훨씬 낮으니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혹시 자녀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 소득이 적용돼 가상의 소득이 잡혀버립니다. 이 때문에 나는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하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고급 차량 규정도 꼭 알아두세요.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을 넘고 연식이 10년 미만이면 차량 가치 전부가 소득으로 환산돼 기초연금은 거의 확실하게 탈락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밀려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바로 수급 이력 관리 제도 때문인데요. 이 제도를 신청해 두면 매년 자동으로 재심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준이 완화되면 우편이나 문자로 알려주기까지 해요. 많은 분들이 한번 탈락하면 그냥 포기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기준이 바뀌거든요. 특히 올해처럼 기준이 크게 완화된 해에는 다시 도전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성공 사례부터 소개할게요. 작년에 제 상담을 받은 정순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5세이신데 혼자 사시고 국민연금 45만 원, 예금 8천만 원, 그리고 작은 상가 하나를 갖고 계셨습니다. 처음 계산했을 때 소득 인정액이 248만 원이 나와서 기준을 조금 넘겼죠. 그런데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가 대출 3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걸 빠뜨리셨고 매달 지출하는 의료비도 반영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항목들을 다시 계산에 포함시키니 소득 인정액이 215만 원으로 떨어져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매달 34만 원씩 받고 계시고 내년에는 약 35만 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1년이면 420만 원, 10년이면 4,200만 원입니다. 처음에 포기했다면 이 큰 금액을 통째로 놓칠 뻔한 거죠. 이번엔 실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수 할아버지 부부 이야기입니다. 두 분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계셨는데 할아버지는 70만 원, 할머니는 30만 원이었습니다. 예금도 있었고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계셨지만 소득 인정액은 기준 안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할아버지 국민연금이 70만 원이다 보니 연계 감액이 적용돼 기초연금이 2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부부 감액까지 적용돼 실제 수령액은 16만 원씩, 부부 합산 3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처음 기대했던 건 부부 합산 70만 원 수준이었는데 절반도 못 받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은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분일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댓글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부부 감액 때문에 억울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니까요. 물론 이런 감액 제도가 무조건 불합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부 감액은 함께 살면 생활비를 나누어 쓰기 때문에 단독 가구보다 적게 지원해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자체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어 중복 혜택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르신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최근에는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완전히 없애자는 법안도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 솔루션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2026년에 기초연금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확실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략은 소득 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합법적으로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느낀 건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정확히 모르신다는 거예요. 대충 계산해서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될 줄 알았다가 떨어져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모든 소득과 재산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은행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부동산, 그리고 빚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이 과정에서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부채 공제는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대금, 심지어 자녀에게 빌린 돈까지도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공제됩니다.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받은 금액도 부채로 인정되니 반드시 반영하세요. 여기에 합법적으로 소득 인정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많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늘려서 부채를 키우거나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재산을 줄이는 방법도 있죠. 물론 이런 방법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신청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늦게 신청하면 그 기간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65세 생일이 지난 뒤 3개월 뒤에 신청하면 그 3개월 치금액은 그대로 날아갑니다. 제가 상담한 분 중에는 6개월 늦게 신청해서 200만 원 넘게 손해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아까운 일이죠. 그러니 65세가 되기 두세 달 전부터 서류를 준비하고 한 달 전이 되면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수급이력 관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 떨어졌더라도 이력 관리를 신청해 두면 매년 기준이 바뀔 때마다 자동 재심사를 해줍니다. 기준이 완화되는 해에는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네 번째 전략은 부부의 경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부부 감액이 워낙 크다 보니 때로는 한 분만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한 분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연계 감액까지 적용된다면 더욱 그렇죠.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 80만 원, 아내가 20만 원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남편은 연계 감액으로 1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고 여기에 부부 감액까지 적용되면 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아내도 부부 감액이 적용돼 28만 원, 합쳐서 36만 원 정도밖에 못 받게 되죠. 하지만 아내만 신청한다면 35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됩니다. 물론 이건 상황마다 다르니 반드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변동사항을 제때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부당수급으로 분류돼 이자까지 더해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 증여, 부동산 매매, 새로운 소득 발생은 꼭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산이 줄거나 소득이 감소했을 때 신고하면 연금액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혹시 지금 받고 계신 기초연금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왜 그 금액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검토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추가로 기억해두면 좋은 팁들과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온라인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절차가 훨씬 간소화됐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순번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집에서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청할 때는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에 신청일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셔야 해요.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은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신청 자체는 해두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나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해외 체류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60일 이상 해외에 머무르면 기초연금이 정지됩니다. 자녀를 만나러 장기 체류를 계획하신다면 출국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을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받은 금액만큼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세가 높은 주택을 보유한 분들에게는 꽤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주의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정부 전산 시스템이 촘촘해서 웬만한 재산 내역과 소득은 다 확인됩니다. 이렇게 적발되면 부당수급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대신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리하게 조건을 만드는 쪽을 고민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증여나 상속, 부채 조정 등으로 소득 인정액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처럼 특수징용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신청하셨다가 헛걸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서 업계에서만 알던 비밀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30년 동안 일하면서 확인한 건데 기초연금 심사 과정에서 담당자마다 해석이나 판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수급 여부가 경계선에 걸린 경우에 그런 차이가 나타나죠. 만약 계산상으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떨어졌다면 재신청을 꼭 해보세요. 서류를 새로 검토하면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뒤집힌 사례도 많았습니다. 또 상담을 받을 때는 가능하면 경험이 많은 담당자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사례가 복잡할수록 담당자의 경험과 판단력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주민센터보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면 조금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기초연금 금액이 적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매달 받는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평생 받는 연금입니다. 65세부터 평균 수명까지 받는다면 그 총액은 꽤 커집니다. 예를 들어 매달 35만 원씩 20년을 받으면 무려 8,4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되니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 효과까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관련 사기에도 주의하세요. 최근에 기초연금 신청을 대행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기초연금 신청은 전부 무료입니다. 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거나 빨리 받게 해준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절대 믿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비밀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직접 문의하세요.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 금액은 약 35만 원 선으로 예상되지만 부부가맥이나 국민연금 연계 가맥 같은 제도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 가맥 제도는 꼭 이해하고 계셔야 불필요한 실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수급 자격 기준이 완화돼서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충분히 다시 도전해 볼 만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제때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탈락했다고 끝내지 말고 반드시 수급 이력 관리 제도를 신청해서 매년 자동 재심사를 받으세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유리하게 조건을 맞추는 방법도 많으니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도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챙겨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카톡, 밴드,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면 주변 분들의 노후 준비에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인사드릴 때 여러분의 지역도 꼭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앞으로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지역과 간단한 소감 한 줄 남겨주세요. 정성껏 읽고 진심을 담아 반영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전해드릴 귀중한 세금 절약 정보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하고 든든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